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4년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고, 주로 미얀마 현 시장 현황과 진출 방안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개요입니다. 미얀마는 한국과 비행기로 6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 배로는 싱가포르의 경유를 통해 약 20일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5개국과 국경이 접해 있고요. 국경을 통한 육상 무역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중국과 태국 국경 지역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이 국경 무역을 하겠다고 미얀마 정부가 발표를 했고, 현재 5군데에서 국경 무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 16군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미얀마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2.5배에 달하고 있고요. 인구는 공식적으로 6천만 명 정도입니다. 기후는 뚜렷하게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역 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미얀마 부두에는 하역 설비가 부족해서 비가 올 경우에 시멘트의 하역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우기철에는 자주 태풍이 발생하는데, 수산물의 수출업체일 경우에 어획량이 감소해서 수출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후적인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2015년 정치 경제 전망입니다. 뭐니 해도 올해 가장 큰 미얀마의 이슈는 과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얀마 경제 여건이 변화가 심화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의 탄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점을 두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경제 전망입니다. 미얀마 경제 성장을 3단계로 나눠본다면, 1기는 미얀마 군부가 장악하던 시절의 경제 개방기, 2기는 그때부터의 올해까지, 그리고 올해 선거 결과에 따라서 3기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경제 발전은 11월 대선을 기점으로 확연히 구분이 될 것이며,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미얀마 진출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투자 시기를 두고 과연 대선 이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별개로 또 2014년도부터 미얀마의 건설 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도 미얀마의 건설을 위해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건설 붐은 2015년도에도 계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또 금융업을 봤을 때 2015년도 말에는 증권거래소가 개장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풍부한 자금 유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얀마 진출할 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미얀마 시장 개요입니다. 먼저 전체 수출입 시장 동향과 그 규모에 대한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후로 미얀마 정부의 민주화 이후 아시아 국가나 유럽 국가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미얀마로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미얀마로 진출을 하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는데요. 하지만 막상 진출해보면 미얀마의 현실적인 부분으로 많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미얀마의 서방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 정책은 그동안 미얀마 내에서 너무 중국 의존도가 컸으므로 그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얀마 정부가 전략적인 정책으로
두고 있으므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미얀마 진출하실 때 미국 기업의 움직임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는 미국의 본격적인 진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미얀마의 소비재 중심으로 시장을 이미 미얀마 형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얀마의 제조 공장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한국 기업들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입 총괄 부분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역 수지가 좋지 않더라도 미얀마가 경제적으로 개방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에게는 중요한 기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얀마 주요 10대 수출 품목을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품목들입니다. 이 표의 순위는 2012년도, 14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가스, 미얀마는 가스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또 저렴한 인건비로 봉제 산업에 진출이 활발하고 있고요. 또 쌀, 농산물이 풍부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또 천연 자원이 풍족한 나라로 예를 들어 천연 가스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모 업체가 수년간에 미얀마에 시추 설비를 설립해서 미얀마에서 시추한 가스를 중국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액수가 연간 수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미얀마 농산물은 한국으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의류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베트남을 거쳐 현재 미얀마로 옮겨가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단 현재 미얀마는 전력 사정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값싼 노동력이 있지만 더욱더 값싼 노동력이 있음에도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할 걸로 기대가 되고 또 향후 베트남과 미얀마는 봉제 산업에서 양대 산맥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얀마 10대 수입 품목입니다. 이 표 순위는 2013년도, 2014년도 기준인데요. 미얀마는 제조 공장의 설비 투자가 극히 미약해서 공산품의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건설 관련 장비 수입이 증가 추세하고 있고 가스는 수출하지만 석유 제품은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 설비가 부족하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석유 관련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봉제 공장이 많이 있어서 봉제에 관련된 원부자재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또 표에 보시면 비료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그 미얀마는 현재 미얀마의 그 농산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 여러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과 미얀마 간의 수출입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 표에서 보시면 자본재와 소비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얀마로 수출한 10대 품목인데 자동차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건설 광산기계, 이것은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들이 위주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공산품에 해당되는 품목들입니다. 다음으로 미얀마 상품의 한국 수입 선호도를 보시겠습니다. 그래프 같이 대부분 소비대를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얀마로부터 수입한 10대 수입 품목인데요. 이 품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저렴한 인건비와 원자재로 가공된 의류 수입, 또 농산물과 그 가공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양의 깨를 가공품으로 생산해서 우리나라 식품회사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얀마 소비자의 구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활 수준을 보면 미얀마는 500달러, 월 소득이 500달러 이상이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비통계적으로 아까 인구가 6천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통계지만 비통계적으로는 1억 명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미얀마 인구가. 그러므로 값싼 노동력도 풍부하고 또 이 나라도 중국과 똑같은 발전 단계를 거칠 걸로 예상이 돼서 도시를 중심으로 소비 유통이 발전할 것이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미얀마 가구의 월 소득 수준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대로 전체 인구의 2% 이상만이 월 2,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30%가 월 소득 500달러 이상입니다. 여기서 상위 2%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생각보다 그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서 마치 우리나라 부자들이 씀씀이 와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또 예를 들면 지금 미얀마에 한국 그 의료 품목, 의료 매트리스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한국 업체가 있는데 그 매트리스 가격이 300만 원이 넘는 되게 고가인데 양곤에서만 한 달에 100대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소득이 500달러가 안 되는 이 저소득층들이 70%에 해당하는데요. 미얀마의 한 가구당 평균 인구가 5명인데 5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신기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미얀마에 진출하는데 유망한 품목으로 제 소견이지만 미얀마 진출 유망 품목으로는 대부분 미얀마의 생활이 높아지는 데 필요한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이 품목 중에 저가형 기저귀를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저가형 기저귀가 미얀마에서는 고급형으로 통할 수 있는 제품의 그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현재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기저귀보다 품질 면에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류 잡화 부분은 미얀마의 한류 붐으로 인해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지금 미얀마인들이 보고 있는데 젊은 세대는 그 한국의 트렌디한 패션을 따라 하려고 하는 그 문화가 생기고 있고 그러므로 의류 잡화 부분이 젊은이들을 위주로 유망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농기계류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얀마 농촌을 현대화하기 위해 중요한 품목입니다. 미얀마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미얀마 농촌의 현대화를 위한 롤모델로 삼고 있음을 감안했습니다. 그 예로 미얀마는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D사로부터 1억 불의 농기계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미얀마 정부의 그 농촌의 기계화와 현대화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 현황 및 전망입니다. 우선 유통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유통이 전체 인구의 90%가 사용하고 현대적인 유통이 10%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유통 채널이라고 하면 재래시장과 동네 식료품점이 있는데, 이 재래시장은 길가의 가판대에서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값은 싸지만 대단히 비위생적이고 품질도 좋지가 않습니다. 또 동네 식료품점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소위 전빵이라고 하는 동네 가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데서는 전기 시설이 취약해서 냉동식품의 구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유통 채널에 해당하는 장소들입니다. 다음은 현대적인 유통 채널을 소개해 드립니다. 슈퍼마켓과 종합 쇼핑몰이 있는데, 슈퍼마켓에서는 식료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 종합 쇼핑몰에서는 식료품과 전자기기, 또 의류품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티마트라는 현지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적인 매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마트 같은 곳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이 시티마트하고 식품 수출 관련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다음은 미얀마 수출입 프로세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얀마는 여러분들 지금 책자에는 미얀마는 수입 실적이 있어야 수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잘못됐고요. 미얀마는 수출 실적이 있어야 수입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미얀마의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래 역시 잘못됐는데, 수출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수출 실적이 많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불하고 할당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미얀마 수입 통관 절차는 상당히 복잡한데, 한국이라면 간단하게 처리될 일들이 여러 절차들에 의해서 나눠지고 있고, 각 절차들마다 진행되는 장소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관 시 주의사항은 앞에 보신 대로 절차가 복잡하고 잘못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 수 있으니 현지의 통관 업체를 잘 선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통관 절차도 복잡하지만 이 아이템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미얀마의 그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식료품을 수입할 때는 최근에 그 식료품 수입에 대한 그 FDA 승인 절차가 강화되고 있어서 수입 전에 허가를 받는 데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하고, 또 물건이 미얀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도착해서 그 물건을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 또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되게 많이 고쳐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인증 및 PSI 설명드린 건데, PSI란
선적전 검사 제도를 말합니다. 아까 그 비관세 장벽이라고 설명했던 수입 통관 시에 시간이 길게 지연되는 점들이 이 선적전 검사를 통한다면 빨리 통관도 가능해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 MITS라는 것이 미얀마 상업부에서 운영하는 검사기관인데 최근에 MITS에서 한국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MITSK라는 곳에서 미얀마로 수출할 품목들을 사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전 검사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 미얀마 도착하면 통관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식이 최근에 미얀마 정부로부터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얀마 시장 진출 방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 미얀마가 기회의 땅, 황금의 땅이라고 하니까 당장 어떻게 진출을 해서 판매가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먼저 성공 사례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P사는 아연 도금 강판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미얀마에서 아연 도금 강판이 주로 그 주택의 그 지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철 지붕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업체의 품질은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신에 미얀마에서는 그동안에 쭉 시장에 잡혀있던 그 품목들을 제칠 수가 없어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다가 미얀마 2011년도에 큰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때 큰 태풍으로 인해 그 주택의 양철 그 지붕들이 다 날아갔었는데 때마침 그때 TV 광고를 통해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를 잘 냈던 것이 호응을 얻으면서 또 호기심을 얻으면서 많이 그때 바꾸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서 쭉 재구매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사업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TV 광고라고 쓰니까 막 TV 광고만 내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 오랫동안 미얀마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었던 업체입니다. 다음 M사의 경우는 한국의 베이커리 기술을 들여와서 미얀마 현지 입맛에 맞게 빵의 식감을 잘 조절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한국 입맛과 미얀마 입맛은 조금 다른데 한국의 빵 맛의 경우에 조금 쫀득거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얀마는 부드럽고 좀 더 찰기가 적은 그런 식감을 더 좋아하는데 이 한국 제과점이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현지 입맛에 맞게서 잘 만들었고 또한 그 매장 내 인테리어도 그 K-팝 음악을 틀어놓고 또 한국 한류에 대한 많은 분위기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그 호감도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K사의 경우엔 PVC 파이프를 원래는 미얀마는 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들여와서 미얀마에서 공장에서 직접 제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었고 또 발전기도
원래대로 하면 중간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에 직접 현지 법인을 세우고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그 솔 에이전트 권한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했기에 가격 경쟁력이 더욱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싼 가격으로 현지에서 공략하니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패 사례로는 K사의 경우 한국 식료품과 잡화를 판매했던 소매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한류로, 현재도 물론 한류로 인해 뜨겁지만 그 당시에 그 한류로 인해 가장 뜨겁던 시절이 가을 동화가 방영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많은 미얀마 사람들과 그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식료품점만 오픈만 하면 굉장히 대박이 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기 있게 한국 식료품점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국 식료품점이라서 미얀마 사람들이 호기심은 갖고 많이들 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분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없어서 사람들이 호기심만 갖고 구매하지 않아 결국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5사의 경우는 한국 핸드폰 수입을 해서 미얀마에서 판매하던 업체인데, 이 한국 핸드폰이 정상적인 한국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얀마의 한국의 그 불법적인 핸드폰을 음성적으로 들여와서 그 핸드폰 중에는 고장난 폰을 하우징했던 그런 폰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분실폰이나 뭐 그런 불법적인 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폰들을 미얀마에서 팔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AS를 받을 데가 없었어요. 판매는 했지만 AS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미얀마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좋지 않게 났고, 저 업체는 불량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다라고 낙인이 찍혀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또 B사 건축기자재 납품업이 실패한 사례는, 이제 건축기자재가 정부의 입찰을 통해서 대규모 발주가 났다는 소식을 한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 업체가. 그래서 이 브로커 말만 믿고 브로커에게 계약금을 선 지불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 브로커를 통해서 계속 그 미얀마에 진출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 브로커가 처음과 달리 계약금을 받고 난 후부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브로커에게 사기당한 경우인데, 미얀마에서 진출하는 게 어려우니까 현재 그 유능한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좀 진입을 하려고 좀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미얀마 시장 스왓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얀마는 특징이 분명한 나라인데, 먼저 강점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풍부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지리적인 요충지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최근에 한류로 인해 한국 기업의 인지도가 상승한 점도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오랫동안 폐쇄적인 시장이었다는 거, 그러므로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기초 인프라가 전혀 없었다는 점, 또 공공기관의 만연한 부정부패, 제도적인 불확실성 등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입니다. 미얀마는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데, 최근의 개방 정책으로 투자 환경이 매우 유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주변국들의 인건비 상승률과 비교해서 주변국들은 인건비의 상승이 20% 후반대임에 비해 미얀마는 10% 초반대밖에 되지 않아
역시 싼 인건비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출입 허가 제도도 많이 완화되고 있어서 예전에 관세율이 많이 비쌌는데 예전에 10에서 50% 정도 수준이었던 관세율이 최근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허가 제한 품목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입니다. 이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해서 이미테이션 제품이나 아까 그 한국의 실패한 사례로 핸드폰 수입업자 뭐 그런 업체들이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좋지 않은 품질의 핸드폰을 들어왔었는데 이런 불법적인 유통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것은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건지 풍부한 노동력이 있고 자원이 있고 지리적인 요충지므로 인가공 무역과 제조산업, 가공산업 분야의 진출이 유망할 것 같습니다. 또 미얀마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토목공사업체나 통신설비업체, 전기공사업체 등이 활발하게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점진적으로 수출입 허가제도 또한 개선되고 있으니 한국 대 미얀마 간의 유통에 대해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고 덧붙여 2015년도 증권거래소 개장을 통해서 미얀마 유망산업에 투자하실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얀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 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통관 시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 현지 현황과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가공 산업 분야입니다. 다양한 해외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미얀마 내에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 호주의 경우에는 호주로부터 밀을 직접 수입해와서 미얀마 내에서 제조 공장을 설립해서 그 공장에서 빵과 인스턴트 누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음료회사가 미얀마 합작해서 최근 떠오르는 식음료품 사업 등을 국제 기준에 합당한 생산 방식으로 투자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전력 부분입니다. 미얀마는 전기 수요가 많이 부족한데 필요량의 27%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효율성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미얀마는 전력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복합 가스 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얀마 전력부는 전국에 5개의 500kV 송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얀마는 240kV의 송전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정보통신 분야를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미얀마는 아주 핸드폰 보급률이 낮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IT 관련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은 미얀마의 진출을 활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에 진출하시려는 기업과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출 시기를 언제 진출할 것인가. 현재 2015년도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미얀마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경우에 미얀마 수도가 어느 날 갑자기 양곤에서 네피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국기도 바뀌었고 미얀마 국명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뀐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의 정치 상황을 충분히 분석하고 예측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브로커 부분인데, 미얀마는 브로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사업의 주최 측과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브로커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미얀마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직접 관계부처와 소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결국에는 더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미얀마는 통관 등의 그 제도적인 불안정한 부분으로 수입 운송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고 유지 부분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얀마에서는 외국인 회사가 무역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상에. 이것을 미얀마 정부가 신법규를 내놓고 있는데 현재 미얀마에서 무역업을 하려면 미얀마 사람 이름으로 무역 로컬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또 로컬 업체들끼리는 가격 담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과감하게 가격 경쟁을 유도할 경우에 오히려 이 같은 로컬 업체들에게 반발을 불러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